네, 105번의 A형 문제지 같이 한번 해볼 건데 1번은 저희 다 똑같고요. 이제 오늘 하실 거는 지금 이제 2번, 3번 이제 유형인데 2번, 3번 유형이 저희 평소에 저번에 하신 거랑 조금 다른 유형으로 제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안 열리? 네, 그러면 제가 여기 1번은 안 하고요. 문제지 이렇게 좀 넘기시면은 여기 제2작업하고 제3작업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2작업 보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는 목표값 찾기하고 그 다음에 표 서식이라는 게 나와 있는, 그 목표값 찾기가 아니라 필터하고 이제 표 서식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오늘은 목표값 찾기랑 필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업은요. 고급 필터나 표 서식이 나오든지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아니면은 이제 지금 이와 같이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네, 왜냐면 이 문제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값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그 잘못 걸리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어차피 이제 해봐야 되니까 제가 일단 목표값 찾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문제 읽어보면 이제 일단은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넣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가 드린 여기 예제지에는 시트 2번이 없거든요. 그럼 밑에 저희가 일단은 밑에 시트 1번 옆에 더하기 누르셔서 시트 2번 이렇게 만들고 일단 여기다 그냥 바로 넣을게요. 지금은. 그러면 여기 시트 1번에 클릭해서 여기 B4에서 H12번 셀까지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되어 있다라고 칠게요. 네? 위에 편집 사용이라고 노란 버튼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은 되실 겁니다. 예.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예. 예, 그러면 지금 B4에서 H12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제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는 이제 위에 이렇게 종이 2개 버튼 아니면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시트 2번 눌러서 여기 B2번 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냥 붙여넣기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1번을 다 했다고 쳤을 때 저처럼 여기 붙여넣기라는 글자를 누르면 이렇게 연럽이 유지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은 이제 원본이랑 똑같이 들어간다. 예. 예, 저희는 아직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예, 들어가실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문제지를 보면 자, 먼저 저희가 목표값 찾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목표값 찾기 B11에서 G11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후에 촬영용 드론 판매 수량이라고 이렇게 적어달라. 네. 네, 수량의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첫 번째 줄부터 한번 해볼게요. B10에서 G11셀을 병합하고 라고 돼 있죠. 이제 그대로 예, B11에서 G11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이제 요 버튼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요거 누르시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촬영용 드론 판매 수량의 평균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줍니다. 예, 여기다가 적어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여기까지 예. 혹시 뭐 여기까지 잘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줄은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그 문제지에 H11셀에 촬영용 드론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하면서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고 돼 있죠. 하면서 여기 이제 이 함수가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함수를 하실 텐데 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average, average라는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 앞에 d가 붙었죠. 그래서 d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표에서 이 제목을 기준으로 평균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average 있고요, d-count 있고 d-sum 있습니다. 이 모든 그 함수의 공통점은 d, 데이터베이스가 붙어 있는데 이 함수 d가 붙어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반드시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예. 필히. 예.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H11번 셀에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함수를 적는 방법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DA 이렇게 할게요. DA라고 영어 적어보세요. 는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혹시 그러면 저처럼 영어 목록 같은 게 나오죠? 사실은 함수 목록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위에서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죠. d-average.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수를 쓰는 방법입니다. 는 무조건 넣고요. 그 다음에 함수 넣고요. 그 다음에 가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가로가 앞에 들어갔으면 나중에 끝나면 마지막 가로도 넣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처음이니까 뭘 넣을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희 위에 보면은 이렇게 fx라고 자 위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클릭하고 있는 H11번 셀에 들어있는 값이 여기 표기가 되죠. 여기는 수식 입력 줄이고 여기 fx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걸 클릭하니까 함수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창을 왜 도움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함수마다 어떤 그 특정 값을 넣는 방법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을 하면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칸에는 뭘 넣어줘야 되냐면 자 문제가 이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적으신 거 있죠. 촬영용 드론 판매 수량의 평균입니다. 예, 그죠? 예. 그러면 촬영용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 메뉴에 있습니까? 관리번호, 모델명, 구매자 종류, 판매일자, 판매 가격 중에 촬영용이라는 게 어느 메뉴에 들어있습니까? 종류에 들어있죠. 그죠? 일단은 그게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드론 판매 수량의 평균 있죠. 그러면 드론 판매 수량은 판매 수량이라는 메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뭘 넣냐 하면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범위를 모두 다 넣어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D가 붙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종류부터 판매 수량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뭘 넣는다? 메뉴를 포함해서 이제 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촬영용 드론 판매 수량 요게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칸 필드라는 두 번째 칸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제 필드는 뭐냐면은요. 열번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평균을 구하는 거죠? 네, 판매 수량 평균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것만 딱 봤을 때 종류가 1번 열이고 판매 일자가 2번 열이고 판매 가격이 3번 열이고 판매 수량이 몇 번 열입니까? 4번 열이죠. 그래서 여기는 4번 적습니다. 예. 귀찮으면 그냥 판매 수량 제목을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네.
세기 귀찮으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클릭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은 뭐냐면 그러면 이 범위에서 판매 수량의 열에 있는 평균을 구하는데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에 대한 걸 구하는 거죠? 촬영용이죠. 예. 그러면 세 번째 칸은 어떻게 넣냐 하면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류 촬영용이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친 이 부분을 세 번째 칸에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그럼 평균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D average, D sum, D count 모든 D가 들어있는 함수는 다 이게 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만 틀린 거죠. 예, 이렇게 175 나옵니까? 자, 그러면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이 이거 나오면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이 또 뭘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에 문제집 보면은 디에버리지 함수하고 그 옆에 뭐라 적혀 있어요? 예, 테두리 넣어줘야 돼요. 원래 우리가 앞에서 복사해서 붙여놓은 표는 테두리가 다 넣어져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저처럼 여기 테두리 버튼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냥 모든 테두리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테두리를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예,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아직 문제가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목표값 찾기에 두 번째 하이픈 적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목표값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대로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촬영량 드론 판매 수량의 평균이 180이 되려면,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매빅 에어의 판매 수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촬영용 우리 지금 평균이 175인데요. 180이 되려면 매빅 에어의 판매 수량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그게 목표값 찾기입니다. 이 말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바로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구하신 여기 175라는 요 평균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는 저희가 어딨냐면은요. 자, 위에 데이터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라는 거 누르시면 데이터 메뉴 여기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목표값 찾기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그럼 창이 이렇게 뿅 나오면서요. 이 말대로 해주면 되는데요. 자, 창이 나왔을 때, 자, 찾는 값 있죠. 두 번째 칸. 클릭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175가 얼마가 되려면 180. 그래서 두 번째 칸에는 180이 되려면 적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클릭합니다. 180이 되려면, 자, 문제집 또 볼게요. 매직 에어의 판매 수량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세 번째 칸에는 매직 에어의 판매 수량을 넣어주면 됩니다. 적는 게 아니라 여기 세 번째 칸 클릭하면 매직 에어가 판매 수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210이죠. 그래서 210을 클릭해주면 된다.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럼 찾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180이 되고요. 확인해 볼게요. 자, 매직 에어는 얼마가 돼야 된다? 230이라고 바뀌어 있죠. 이게 목표값 찾기입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렵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칸에 이 값 적고 세 번째 칸에는 뭐가 변하는지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의 1번 목표값 찾기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냥 우리 평소에 하던 고급 필터입니다. 예, 바로 해보면 자, 종류가 촬영용이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상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아니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서 네.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자료에 모델명, 구매자, 판매 가격, 판매 수량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그럼 늘 똑같죠? 조건은 B14에 넣고 답은 B18에 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 B14번 셀에 클릭해 가지고요. 네, 종류
적고요. 그다음에 판매 가격이네요. 네, 판매 가격 적고요. 여기 제목에 있는 거 원래 이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어주시면 되죠. 일단은 요렇게 하고요. 네, 이렇게 조건을 해놓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촬영용이 아니면서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그때 비교 등호할 때 이상, 이하, 미만, 초가 같지 않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걸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종류 금방 적으신 밑에 B15번 셀에다 클릭해 가지고 자, 같지 않다는 이제 요겁니다. 이렇게 등호를 이렇게 양쪽으로 보고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촬영용 이렇게 그 다음에 100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조건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종류가 촬영용이 아니면서라고 돼 있죠. 아니면서라고 돼 있으면, 아니면서, 아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조건을 나란히 적으셔야 되고요. 종류가 촬영용이 아니거나 라고 하면은 이제 얘를 어긋나게 적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을 저희 문제지에 있는 말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이제 아니고 아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란히 적어야 되고 만약에 아니거나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이 100만 원 이상은 여기 밑에다가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예, 이게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B18번 셀에다가 이거 해줘야 되죠. 모델명, 구매자,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이거 넣어줘야 되죠. 그죠? 이건 어떻게 넣습니까? 모델명 위에 제목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구매자까지 드래그 하면 되겠네요. 모델명, 구매자, 판매 가격, 판매 수량은 이제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이렇게 드래그 하고 이거 복사해서 홈에 가서 복사하시고 B18번 셀에 클릭해서 바로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고급 필터는 해놓고 저희가 고급 필터를 수행을 해야 되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보자. 이제 고급 필터 첫 번째 하실 때는요. 일단 지금 저희가 복사한 게 혹시 점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 키보드 ESC 키 눌러서 해제를 하시고 그 다음 여기 관리 번호부터 여기 50까지만 이렇게 드래그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고급 필터 첫 번째는 범위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고급 필터가 어디 있느냐 여기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니까 여기 고급이라는 게 있더라. 예, 눌러준다. 눌러주면은 이게 창이 이렇게 뿅 뜨거든요. 네. 그럼 항상 여기 다른 장소의 복사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클릭해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종류 촬영용이 아니면서 판매 가격 100만원 이상인 거 요거 드래그 해주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 클릭해서 모델명, 구매자,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범위를 드래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면 나오더라. 네, 그래서 저희 고급 필터 문제 2번 문제는 지금 목표값 찾기랑 이제 고급 필터 이렇게 같이 나온 문제 한번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기 밑에 제3작업 있죠. 예. 그 여러분이 요령이 있는데요. 이게 문제지를 딱 받았을 때 제1작업 다 적고요. 제2작업이 목표값 찾기와 필터고 제3작업이 정렬과 부분합이면 일단 2작업은 무조건 1작업에서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서 무조건 붙여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3작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저희 문제지처럼 정렬과 부분합이다 그러면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야 돼요. 1작업에 있는 거. 그러니까 문제지를 딱 보고 2작업은 이제 어차피 넣어야 되는데 3작업이 정렬하고 부분합이다. 그러면 바로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잠작업이 저번처럼 피벗 테이블이다 그러면은 붙여 넣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미리 해놓습니다 원래. 예, 세팅을. 그러면 저희 이제 제 잠작업이 제일 쉬운 건데요, 부분 앞. 예, 그러면 이것도요, 지금 아래쪽에 저희가 시트가 없으니까 밑에 더하기 누르셔가지고 시트 3번 만드시고요. 아까 시트 1번에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B4에서 H12까지.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해서 이제 시트 3번에 B2번 셀에 붙여 넣으세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이제 부분합이라는 거 해볼 건데요. 여기 이제 저희 시험지 보면 별 말이 없어요. 예. 그냥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모델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이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문제지에 있는 지금 답안 보면요. 출력 형태 보시면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정렬이 되었나 그걸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딱 보면은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똑같은 것끼리 묶여져 있습니까? 예, 종류죠. 그러면 종류가 취미용, 촬영용, 산업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요 취미용, 촬영용, 산업용으로 정렬하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오름차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내림차순 하셔야 됩니까? 대부분은 내림차순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종류는 지금 내림차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종류를 정렬해 보려고 하면 지금 여기 종류에다가 딱 클릭을 하세요. 여기다가 종류에다가 그 다음에 저희 위에 보면 데이터라는 메뉴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히읗 기역 이렇게 내림차순하는 버튼이 보여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한다? 무조건 여러분이 실생활에서도 부분합을 하려면 첫 번째는 무조건 정렬입니다. 같은 것끼리 묶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부분합 첫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부분합 해야 되는데 여기 제가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모델명의 개수와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시험지 보면 평균 개수 돼 있죠. 이 순서로 하면 안 돼요. 모델명의 개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험지처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분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분합 할 때는 사실 영역을 지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아무데나 여기 안쪽에 클릭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종류가 클릭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분합은요. 자, 위에 데이터라는 메뉴 저희가 눌러놨죠. 그 제일 끝에 보면 윤곽선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 가면 부분합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창을 작게 해놔서 그런데 시험 칠 때는 창을 크게 해놓죠. 그럼 부분합 바로 보여요. 그래서 부분합 누르겠습니다. 네. 거기 저랑 말이 틀리면 오른쪽 제일 끝에 맨 마지막 거 누르면 돼요. 맨 마지막 거 누르면 부분합 나오거든요. 혹시 나왔습니까?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해볼게요. 그룹화할 항목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이 지금 아까 이 메뉴 중에서 어떤 메뉴를 정렬을 하셨습니까? 종류죠. 그럼 종류끼리 그룹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룹화할 항목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관리번호 돼 있죠. 누르고 종류. 종류끼리 묶어두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모델명의 개수죠. 예, 그럼 밑에 사용할 함수 해가지고 합계는 무조건 늘 합계되어 있거든요. 그럼 합계 눌러서 개수 누릅니다. 개수.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그러면
이 항목들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한 개수 구하는 건데 체크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 구하는 겁니까? 모델명이죠. 모델명의 개수니까. 그죠? 그 모델명을 체크를 하고요. 근데 또 뭐가 체크돼 있습니까? 판매 수량. 그러니까 부분합 들어가면 늘 마지막에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제해 주셔야 된다. 됐죠? 예, 그럼 하나 완성했습니다. 예, 그럼 확인해 보세요. 그럼 개수가 나와요.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시 아까처럼 윤곽선 들어가서 부분합 바로 들어가세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구하는 겁니다. 모델명의 개수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판매 수량의 평균이죠. 그럼 평균은 어디를 눌러서 바꿔야 됩니까? 지금 개수 돼 있죠. 개수. 개수 눌러서 평균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명은 안 할 거죠. 그 모델명은 체크 해제하고 뭐에 대한 평균입니까? 판매 가격이죠. 그죠? 예, 판매 수량이죠. 그래서 여기 판매 수량 안 보이는데요. 그 밑으로 내리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세요. 예, 막대기 내리면 됩니다. 막대기 이거 쭉. 그럼 판매 수량 있죠? 체크하는데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거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해버리면 앞에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 다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거 할 때는 반드시 이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해야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거의 한 80% 정도는 다 했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저희 지금 문제지랑 똑같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자, 또 문제지 한번 볼게요. 개요. 윤곽을 지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면 우리가 부분합 하시면은 뭐 이렇게 빼기 버튼 같은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항목별로 이제 그룹화 나눠 놓은 거예요. 저희가 부분합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1, 2, 3, 4라고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주죠. 2번.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데이터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개수하고 평균만 지금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평균 나오죠. 4번 이제 전체죠. 그러니까 이 버튼을 지워라 라는 거예요. 이 버튼을. 그럼 이제 어떻게 지우냐 하면은 아까 똑같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아까 부분합 들어있던 윤곽선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은 여기 그룹 해제라고 있습니다. 그룹 해제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윤곽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윤곽 지우기 누르시면 예,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개요 지우기. 예,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러면 없어집니다. 예, 없어지죠, 아까. 예, 요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그러고 이제 사실 이렇게 문제지 보면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3작업에 부분합 나오면 굉장히 쉬운 문제다. 예. 그래서 부분합은 이게 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정리를 잘하고 요 하라는 대로 하고 예. 순서대로. 예. 그리고 윤곽 지우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간혹 이제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때 저희는 이제 앞에 1작업이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저희 시험지처럼. 네. 이 대자를 붙이고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작업을 완료했으면 이게 끝입니다. 부분합. 예. 그래서 부분합이 저희 여기 ITQ 엑셀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1작업 먼저 이제 다 해놓고 이제 3작업부터 먼저 하는 친구도 있어요. 예. 너무 쉬우니까 이제 먼저 해놓고 이제 2작업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엑셀은 1작업은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2작업, 3작업, 4작업은 순서 관계 없어요. 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3작업까지 했고 뭐 4작업은 차트니까 제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시면 되겠고요.
혹시 열었을 때 위쪽에 편집 사용이라고 버튼 나오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5에 엑셀 B형 예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예, 위에 편집 사용이라고 버튼 나오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5월 생활 가전 판매 현황 나오는데요. 혹시 이거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같은 날 시행된 문제라 가지고 이 작업하고 상 작업이 아까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이 작업 목표값 3작업이 부분합이다. 그러면은 둘 다 똑같은 게 1작업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가지고 2작업, 3작업 시트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B2번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한꺼번에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1작업 시트 이렇게 5월 생활 가전 판매 현황 보고 계시는데 B4번 셀 상품 코드부터 그다음에 H12번 셀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복사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위에 복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저희 밑에 2작업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B2번 셀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 누르셔가지고 네 여기 열너비 유지해서 붙여넣는 거 요거 예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됐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제 3작업 시트 누르세요. 바로 B2번 셀에 클릭하세요. 똑같이 합니다. 붙여넣기 누르고 여기 열너비 유지하여 붙이기 누르고 네 이렇게 해놓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작업을 모두 다 작성을 했다 하면은 이제 2작업, 3작업 문제를 보고 2작업은 어차피 어떤 문제든 붙여 넣어줘야 돼요. 근데 3작업이 이제 이렇게 부분합이면 같이 붙여 넣어주고요. 피벗 테이블이다 하면은 붙여 넣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그 키보드에 ESC 키 누르시면은 키보드에 ESC 키 누르시면은 아까 복사된 부분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점선이 아마 해제가 됐을 거고요. 그러면 다시 제 2작업 밑에 눌러보겠습니다. 제 밑에 2작업 시트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저희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문제. 예. 제가 문제 보여드릴게요. 네. 자, 목표값 찾기. 자, B11에서 G11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후에 냉장고 상품평에 건의 평균이라고 입력해라 라고 돼 있죠. 아까랑 저희가 똑같죠?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B11에서 G11까지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저희 위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습니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저희 시험지에 있는 글자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네. 혹시 여기까지 좀 잘 안 됐다 그러시면 말씀하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혹시 적으셨다 하시면 저희 그 옆에 보면 H11번 셀에 클릭을 해놓고요. H11번 셀에 클릭해 놓고 문제지 보겠습니다. 자,
H11번 셀에 냉장고 상품권의 평균을 구하시오 하면서 여기 D-average 함수를 사용하고 반드시 테두리를 넣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11번 셀에 클릭하셨으면, 자, 저희가 함수 아까 쓰려고 하면 처음에 뭐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는, 무조건 는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 영어를 씁니다. 다 안 써도 되죠. D, A 쓰니까 함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럼 위에서 세 번째 D average라는 거 나옵니다. 더블 클릭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위쪽에 여기 fx라고 있습니다.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창이 뿅 나오고,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냉장고 상품평의 평균입니다. 그죠? 그럼 냉장고는 어느 메뉴에 들어있죠? 냉장고. 예. 어느 메뉴에 들어있어요? 분류. 그죠? 분류부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평의 평균. 그럼 상품평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랬습니까? 그치, 분류부터 제목 빼면 안 됩니다. 절대 D-average는. 그래서 분류부터 상품평건 1125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주죠. 요렇게 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클릭하겠습니다. 필드. 자, 필드는 뭐냐 하면은, 자, 어떤 거에 평균 구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상품평의 평균이죠. 그럼 여기 상품평이라는 요 제목 있지요. 요걸 클릭해도 됩니다. 요거 클릭하세요. 상품평건 돼 있는 거 있죠. 요 제목. 그럼 H12라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클릭. 자, 세 번째 칸은 저희가 종종 많이 보는 영어인데 크리테리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건. 네. 그러면 어떤 상품편의 평균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냉장고죠. 근데 냉장고만 넣으면 안 돼요. 요 세 번째 칸에는 분류부터 냉장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549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평균 구하는 거다. 예, 그래서 그 함수는요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연습하셔갖고요 결국은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칸에 뭐 넣고 이 칸에 뭐 넣고 이 칸에 뭐 넣는지 이제 그걸 외우셔야 돼요. 하다 보면 우리가 외워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549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를 자 문제를 또 읽어볼게요. 냉장고 상품변의 평균이 560이 되려면 리버 4도어 냉장고의 상품평건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말 이대로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549 클릭돼 있고요. 자, 목표값 찾기는 어디 있습니까? 위에 데이터. 오른쪽 끝에 가면은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창이 뿅 나오죠. 자, 그러면 찾는 값에 클릭합니다. 얼마 되려면 560이 되려면 그래서 두 번째 찾는 값에는 560이라고 시험지처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클릭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라 돼 있냐면 리버 4도어 냉장고의 상품평건이 얼마 돼야 되는가. 그러면 리버 4도어 냉장고의 상품평건은 얼마 돼 있습니까? 878이죠. 그럼 세 번째 값을 바꿀 셀에는 878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찾았어요.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은 확인합니다. 그럼 얘가 560이 되고요. 우리가 아까 평균 구한 게 리버 4도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922건이 돼야 이게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고 저희가 하나 안 했죠. 여기 560부터 여기 평균 적은 데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드래그 해서
테두리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위에 홈 들어가서 여기 테두리 버튼 누르셔서 예, 모든 테두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요거 두 번째 문제 이제 고급 필터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분류가 냉장고가 아니면서 판매 수량이 1000 이상인 자료에 상품 코드 분류 판매 가격 판매 수량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바로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안 됐던 이유는 아마 제가 이게 1번이 완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색깔도 구분 안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구분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완성된 걸 넣어놨거든요. 바로 해볼게요. 여기 위에 분류라는 제목을 클릭을 하시고요. 복사하시고 B14번 셀에 붙여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 복사해가지고 여기 C14번 셀에 붙여놓고 네. 자, 지금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건을 적어야 되는데요. 분류 밑에 있는 저희 그냥 B15번 셀에 여기 클릭해가지고요. 냉장고가 아니면서죠. 막 아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등호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냉장고 오타나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저기 요까지는 잘 적으시던데요. 여기 적고 나서요. 그 다음 칸에 C15번 셀에 여기다 클릭하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판매 수량이 1000 이상인 거 이렇게. 예, 분류가 냉장고가 아니면서 판매 수량이 1000 이상인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 따로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혹시 다 적으신 분은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요. 드래그 해서 아까처럼 테두리도 넣어주시고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운데 정렬은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누르시면 아마 가운데 정렬 될 거예요. 네. 혹시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 이 조건에 맞는 상품 코드 분류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이렇게 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위에 요 상품 코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분류는 떨어져 있죠. 분류 판매 가격 판매 수량 붙어 있으니까 상품 코드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분류부터 판매 수량까지 드래그. 이거 복사하셔가지고요. B18번 셀에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모양새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 이제 복사가 끝나면 저희가 ESC 키 눌러서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고급 필터 저희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 여기 상품 코드 위에 있는 그 저희 그 본래의 원본표에서 상품 코드부터 1125까지 드래그 한다 이렇게 하고 위에 데이터 먼저 하실 분 먼저 하셔도 됩니다. 고급 항상 다른 장소의 복사 클릭하고 조건 범위 누르고 아까 우리 조건 만들었던 거 분류부터 1000 이상까지 드래그 하고 그 다음 복사 위치 누르고 상품 코드부터 판매 수량까지 B18번 셀에 있는 거 넣어주고 확인하면 나오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답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혹시 안 나오시는 분 계실까요?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급 필터는 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 고급 필터는 무조건 나오니까 이 작업은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표 서식이 나오면 이제 드래그해서 색깔을 없애고 표 서식 넣어주면 되고, 이제 목표값 찾기 나오면 목표값 찾기부터 먼저 하시고 나서 고급 필터 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밑에 제3작업 바로 가겠습니다. 제3작업 한번 눌러볼까요? 자, 제3작업은 저희 문제지 부분합입니다. 그죠? 자, 제가 문제지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딱 보면 아는데요. 여기 어떤 부분이 지금 정렬이 되어 있죠? 분류죠, 그죠? 안마의자, 안마의자, 세탁기, 세탁기,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까? 오름차순일까요? 예, 여기 안마의자, 세탁기, 냉장고. 그러니까 보통은 내림차순입니다. 예. 근데 그 문제도 안 보고 내림차순 하면 안 돼요. 가끔 오름차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 보고 하세요. 예. 글자 보고 하세요. 네, 이렇게 냉장고가 위에 있으면 오름차순이겠지. 그죠? 자, 그러면은 분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 문제는 무조건 정렬 부분 안 나오면 무조건 정렬부터 하세요. 네, 그러면은 가볼게요. 분류 클릭합니다. 위에 데이터 눌러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희역 기역 보이죠? 이거 희역 기역 정렬 버튼 앞에 요거 눌러줘요. 그럼 안마의자, 안마의자, 세탁기, 세탁기,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부분합 가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부분합 바로 보이죠? 지금 창 크게 해놓으신 분들은 그죠? 예, 바로 눌러요. 부분합. 자, 그럼 제가 매니에 그룹할 항목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정렬한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 상품 코드라고 돼 있죠? 누를까요? 우린 뭐 해야 되죠? 분류죠, 분류. 그죠? 분류를 안마의자, 세탁기, 냉장고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시험지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그룹할 항목은 분류인데 사용할 함수는 지금 첫 번째 뭐 구하는 겁니까? 개수. 그럼 합계는 개수. 그러면 뭐의 개수입니까? 상품명의 개수죠. 그럼 상품명 체크하는데 뭘 체크를 해제하셔야 됩니까? 상품명 건 해제해야 됩니다. 그럼 다 했어요. 확인. 그럼 하나 나왔죠? 바로 하겠습니다. 또 부분합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를 이제 두 번째 문제 상품명의 개수 구했고요. 판매 수량의 평균입니다. 그죠? 해볼게요. 그럼 판매 수량의 평균 자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잠깐만요. 그럼 여기 개수를 눌러서 평균으로 바꾸고 상품명은 체크 해제하고 상품명 저희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의 평균이니까 판매 수량 체크하는데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두 번째 할 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확인하시면 나와요. 그죠? 네. 그럼 거의 다 했는데 여기 왼쪽에 이 그룹이 돼 있는 거 요 윤곽선을 지우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개요라고 나와 있었죠? 개요 아까 어디서 지웠습니까? 그룹 해제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룹 해제 누르면 윤곽 지우기 있습니다. 예. 이거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나서요. 저희 이제 요 시험지랑 본인의 그 만들어 놓은 부분합이랑 어떤 부분이 틀린지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제 거 보셔도 되고요. 근데 대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 그죠? 틀린 부분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예. 아, 색깔요. 아, 색깔은, 만약에 지금 4번, 8번이 색깔이
왜 틀리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틀리게 돼 있으면 고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감점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일 쉬운 문제가 3번이에요. 예, 3번 제일 쉬워요. 예, 그래서 예, 2번, 3번 지금 이렇게 해보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 문제지는 닫아볼게요. 닫고요. 제가 뭐 시킬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예제도 닫으시고요. 하고 아까 제가 C형 문제집 받아 놓으셨죠? 105번 C형. 예. 그거 열어가지고 2작업, 3작업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 106번 엑셀에 지금 여기 한글 엑셀 A형 모범 답안 요거 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지우시면 되냐면요. 6이라고 적혀 있죠. 6위부터 2024년이라고 영현의 비고 부분 있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키보드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 독일 자동차 수 4라고 적혀 있고요. 미국 자동차 가격 평균 8850 이것도 드래그 하셔서 딜리트 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맨 오른쪽 끝에 114랑 6500 돼 있는 것도 드래그 해서 딜리트 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함수 부분만 지웠습니다. 예. 자, 다 지우셨다면 제가 문제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문제 1번. 네. 자, 단골 손님이죠. 예. 원래 이게 문제가요, 여러분. 그 엑셀, ITQ 엑셀 함수 문제가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6번, 7번은 무조건 똑같은 겁니다. 6번, 7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좀 다르게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함수 문제 제일 어려운 게 1번, 2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번을 먼저 해볼 건데 얘는 그리 어려운 건 아니네요. 네, 가격 순위. 이제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후에 결값값에 위를 붙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 뭐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지에. 그래서 무조건 여기 문제지에 나와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rank EQ라는 함수인데요. 말 그대로 순위 구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림차수 순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림차수는 큰 수가 1등인 거예요. 큰 수가. 예, 그래서 보통은 큰 수가 1등인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rank EQ 함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첫 번째 가격 순위 구하는 첫 번째 칸에 클릭을 합니다. 자, 함수 쓰실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뭐 넣으라 그랬죠? 는 넣고 자, 함수 써보겠습니다. R, A 쓰시면 네. 자, 밑에서 세 번째 rank EQ라고 나옵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네.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딱 들어가죠. rank EQ 가로 열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 위에 여기 fx 아까 우리 디에버리지처럼 자, 위에 요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내겠습니다. 자, rank EQ는 자, 첫 번째 칸에는 뭐 넣어야 되냐면은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제지를 제가 보면은 자, 가격의 내림차순 순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신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가격 지금 얼마인가요? 6,500이라고 돼 있죠. 얘가 이 가격 중에서 몇 위인가 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상은 구하고자 하는 애가 누굽니까? 6,500만 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6,500만 원을 넣어줍니다. 클릭. 그럼 이제 H5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은 뭐냐면 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이 중에서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6,500만 원 들어있는 H5번부터
8,900만원까지 드래그.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키보드 보세요. 자, 이렇게 H5에서 H12 드래그 하셨다면 키보드에 보면 F4라는 키보드 있습니다. F4 누르세요. F4번 키보드입니다. 네, 뭔가 붙을 겁니다. 예, 얘가 뭐냐 하면은 얘는 절대 참조입니다. 절대 참조. 얘 뭐냐 하면은 우리가 H5, H12 넣고 이제 이 값을 내면은 순위는 나와요. 첫 번째 i는. 근데 이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순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식을 보통 이렇게 같은 수식이기 때문에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보시면은 첫 번째 대상이 지금 H5번이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가겠죠? 예, 그래서 대상은 이 첫 번째 칸에 있는 대상에 있는 셀 번호는 계속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채우면 이 부분이 변하는데 이 범위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절대 참조로 합니다. 모르면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는 대상, 두 번째 칸에는 범위 넣는데 뭘 눌러라?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라 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칸은 우리가 아까 내림차순 순위, 즉 큰 수가 1등인 거죠. 그죠? 그래서 큰 수가 1등일 때는 생략하고 혹시 뭐 달리기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작은 수가 1등이죠. 작은 수가 1등으로 구할 때는 세 번째 칸에 1을 적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통은 큰 수가 1등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확인하면 6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얘를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시험지에서 6이라고 구했는데 6위라고 붙이라고 했어요. 6위라고. 예. 그러면 이제 이 위라는 글자는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은 이 시험지에 이미 나와 있지만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위를 붙여라 라는 겁니다. 예, 바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6이 구한 곳에 지금 클릭이 돼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 아까 내가 랭크 EQ 구한 함수 수식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맨 끝부분에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좀 적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적어주세요. 요렇게. 예, 요거 이제 엔드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연결 연산자로 하는데요. 이거는 7번 키보드 위에 있습니다. 이거 7번 키보드 위에. 그래서 얘는 뭐 하는 역할이냐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함수 수식과 이 글자를 서로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함수를 할 때 글자를 인식하게 하려면 이렇게 저처럼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결 연산자, 큰 따옴표 위, 큰 따옴표 닫고 다 쓰셨다면은 엔터 키를 누르세요. 그럼 6위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요 6위에 마우스 대시고요. 네, 채워보겠습니다. 6위에 마우스 대시고 클릭한 다음에 모서리에 딱 대세요. 여기 모서리에. 그럼 검은색 더하기 될 때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손가락 꾹 누르면서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놓는데 자, 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채우기 옵션 창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 클릭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세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서식이 무너지지 않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순위 구했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 자, 그 다음 함수 할게요. 네. 조금 어렵는데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고란에다가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가 24면 2024년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하면서 여기 if랑 write 함수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write 함수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if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write는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요 관리 코드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관리 코드가 VW-1423인데요. 지금 문제지에서 보면은 이 문자들 중에서 끝에 두 자리만 끄집어내야 돼요.
2, 3만.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 문자에서요. 오른쪽 부분에서 문자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는 right 함수라고 해요. 왼쪽에서 끄집어내는 거는 left 함수라고 해요. 중간에서 끄집어내는 거는 mid 함수라고 해요. 자, 그 세 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뭐 1, 2 뭐 4, 5, 뭐 7, 8, 9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이게 문자죠. 그럼 제가 여기 1, 2번만 끄집어내고 싶어요. 1, 2번만. 그러면 left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는 하고요. left 하고 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요거를 넣어줘요. 요 중에서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쉼표를 넣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1, 2는 두 자리까지잖아요. 그래서 2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 보겠습니다. 하고 엔터키 누르면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1, 2, 다시 4까지 이렇게 끄집어내려면 left 함수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나요? 이게 똑같죠, 그냥. 이게 위랑 같은데. 자, 여기서 자, 이 대상은 같죠? 그러면 제가 1, 2, 다시 4까지 끄집어내려면 자, left 함수 넣었을 때 먼저 첫 번째는 대상을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1, 2, 다시 4니까 몇 자리까지 끄집어내는 겁니까? 네 자리입니다. 하나, 둘, 다시, 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4라고 적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또 문제를 내겠습니다. 1, 2, 다시 4, 5, 7, 8, 9인데 제가 여기요. 5, 7만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레프트 함수 되겠습니까? 안 되지. 왜냐면 레프트를 하려면은 이 앞에 게 다 들어가 버려요. 또 라이트를 하려니까 여기 다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원하는 것만 끄집어낼 때는 mid, mid라는 함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면 네, 여기 이제 는 하고요. mid 가로 열고요. 항상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얘가 라는 거죠.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제가 5, 7만 끄집어낸다 했잖아요. 얘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몇 번째부터 끄집어낼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죠.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 끄집어낼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러면 다섯 번째부터 끄집어낼 건데 몇 자리 끄집어낼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5, 7 두 자리죠. 그래서 2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키 하면 5, 7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left, mid, right. 예, right는 그냥 아까 left랑 같아요. 방향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고 제가 2라고 똑같이 적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결과 나오겠습니까? 8, 9가 나오겠죠. 오른쪽부터 끄집어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지에서 왜 right가 나오느냐? 이 관리 코드에서 맨 끝자리에 두 자리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right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가 그러면 끝자리를 끄집어냈을 때 두 자리가 2, 4랑 같으면 2024년형이라고 표시하고 그 외에는 이사가 아니면은 공백을 표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요. A면 B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조건이 맞으면 A 그렇지 않으면 B라고 나오면은 보통 if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함수가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같이 나오면 요 앞에 함수부터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 함수 적어주면 됩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여기 비고에다가 클릭을 해요. 그리고 는 합니다. 는 하고 if부터 먼저 넣으세요. I, F 쓰면 여기 if 나오죠.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rite 함수 쓸게요. R, I 쓰세요. 그럼 또 밑에 write 나오죠. 더블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러분이 적으신 게 위에 보면 수식 입력줄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 fx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은 어떤 함수가 나와 있냐면 write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VW-1423에서 23만 끄집어내야 되죠? 그럼 이제 VW1423을 클릭합니다. 얘 중에서 라는 거죠. 딱.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그럼 오른쪽에서 몇 자리까지 끄집어낼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몇 자리? 두 자리죠. 2 적어줘요. 그리고 확인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if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위에 보면 위에 보세요. 요 수식 입력줄에 보면은 는 해가지고 if 있죠. 여기다 마우스를 대고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 if 함수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right 해가지고 두 자리를 끄집어냈어. 그죠? 그럼 맨 끝에 클릭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두 자리 끄집어냈을 때 어떤 숫자랑 똑같아야 되나요? 2, 4라는 거랑 똑같아야 됩니다. 2, 4. 그죠? 그 조건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는 하고요. 큰 따옴표 넣고요. 2, 4 하고 큰 따옴표 닫고 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다. 이제 내가 이렇게 쭉 채워내릴 건데 이 관리 코드에서 맨 끝에 두 자리를 끄집어냈어. 그 문자 두 개가 2, 4랑 같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죠?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칸에 클릭해 보세요. 2024년형. 그죠? 형. 요거는 큰 따옴표 나중에 붙으니까 제가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자, 요렇게 일단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칸에는 2024년이라고 쓰고요. 세 번째 칸에는 이렇게 저처럼 큰 따옴표 두 개를 나란히 적어주세요. 적고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두 번째 칸에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if는요 위에 조건이 맞으면 두 번째 칸으로 표현을 하고요. 위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세 번째 칸으로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칸이 뭐냐 하면은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공백을 여러분이 그럼 이거 안 적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공백은 큰 따옴표 두 개 넣어줘야 공백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관리 코드는 2024년이 나올까요? 아니면 공백이 나올까요? 공백이 나와야지. 얘는 2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하면 공백이죠. 그럼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한번 채워보세요. 이렇게 모서리에 대고 자자자자자자자 채워요. 그 다음 얘도 할 게 있죠. 여기 채우기 옵션에 마우스 대고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셔야 돼요. 서식 없이 채우기. 그럼 이제 알아서 나오죠. 예, 요게 이제 if 함수입니다. 예, if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if는 혼자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같이 나와요. 아까 뭐 if mid라든지 if right라든지 if left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오거든요. 네. 아니면 좀 더 어렵게 나오면은 if rank 나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함수 if right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독일 자동차 수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해가지고 디카운트 함수 나왔죠. 자, 얘는 뭐 하는 애냐면은 카운트는 수를 세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냐 하면은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 예. 근데 D가 붙었죠. 아까 우리 D 에버리지랑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D가 붙은 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범위를 지정할 때 제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카운트는 수를 세는 건데 A가 붙었죠. 카운트 A. 요거는 글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여기도 적혀 있어요. 여기 우리 이 문제예요. 독일 자동차 수 구해라. 그럼 독일 자동차 수는 어디서 구하시면 될 것 같나요? 제조국가 여기에 독일을 세면 되잖아요. 그지? 예,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독일 자동차 수 구하는 그 옆에 칸에 여기다 구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클릭해서 는 하세요. 는 하고 DC 쓰세요. DC 쓰면 두 번째 거 디카운타 나오거든요. 디카운트 A죠 그냥.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거 더블 클릭하시고 똑같아요. 자, 위에 FX 누르고 얘는 특별히 범위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독일 자동차 수니까 제조국가 이 범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칸에 뭐 넣으시면 되겠습니까? 제조국가부터요. 독일까지 드래그 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요 중에서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필드는 뭐예요? 제조국가죠. 그죠? 아니면 그냥 1 쓰셔도 되고 제조국가. 그다음에 세 번째 칸 조건이 뭐예요? 독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칸에는 제조국가에서 독일까지 드래그 하셔야 돼요. 지금 요렇게. 왜냐면 얘는 범위가 뭐 요걸로 지금 다 하는 거니까 할 게 없죠. 그래서 그럼 이미 나오죠. 4개다. 이렇게. 그냥 눈으로 재고 싶다 이런 생각 쓰실 수도 있는데 시험이라서 일단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디에버리지, 디카운트, 디썸 이런 거 보통 나오는데 이 모든 이 D가 붙어있는 함수는 다 넣는 게 똑같아요. 첫 번째는 전체 범위, 두 번째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평균이나 합계의 그 제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 넣어줘야 돼요. 근데 반드시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자동차 가격 평균 구해볼게요. 네. 요거는 지금 요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애들을 가르쳐도 요거는 좀 헷갈려 하던데, 미국 자동차 가격 평균이라고 돼 있고, 평균은 저희가 보통 합계에다가 그 개수를 나누시잖아요. 그죠? 예, 그걸 지금 함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보면 sumif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 sum은 합계를 구하는 건데 if가 들어갔으니까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unt if, count는 아까 수를 세는 거랬죠. if가 들어갔으니까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자동차 가격의 합계를 먼저 sumif로 구한 다음에 미국 자동차 가격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나눈 거죠. 이렇게. 예. 복잡하지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sumif부터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 미국 자동차 가격 평균 구하는 곳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S, U 쓰시면 위에서 네 번째 sumif가 나와요. 위에서 네 번째 sumif 더블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위에 fx 누르겠습니다. 수식 입력 줄에 fx. 자, 얘도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함수 이렇게 창을 내다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 영어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이 영어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먼저 range. range는 범위입니다. 범위. 그 다음에 criteria. 조건입니다. 조건. 그 다음에 sum range는 합계 범위죠. 그죠? 우리 합계 구하는 함수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거 구해야 되냐면 미국 자동차 가격의 합계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예. 그러면 미국 자동차라는 그 미국이 제조 국가에 들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가격이 들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랭지는요. 미국 자동차를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범위를 얘는 근데 제목을 넣으면 안 돼요. 제목을 넣으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독일부터요. 여기 독일부터요. 쭉 드래그 하세요. 요 제조 국가를 전부 다 드래그 하세요. 여기 중에서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클릭하세요. 크리테리아. 이 범위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동차를 찾는 거죠? 미국이죠? 그럼 여기다가 미국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미국이 적혀 있는 이 글자를 클릭하셔도 돼요. 네. 여기 미국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미국이 적혀 있는 셀을 클릭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클릭할게요. 그러면 미국 자동차 찾아서 뭐의 합계를 구하시는 거예요? 가격이죠, 가격.
그럼 가격 세 번째 칸에는 가격 6,500만 원부터 8,900만 원까지 드래그해요. 그럼 이제 합계가 나옵니다. 그죠?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이렇게. 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합계고 나누기 뭐 해야 되냐면 미국 자동차의 대수를 구해서 예,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또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구하신데 바로 매니에 안 보세요. 매니에 보면 는 썸이프 해가지고 쭉 적혀 있잖아요. 맨 끝에 클릭하세요. 저희 나누기를 넣으셔야 되는데 저희 그 컴퓨터에서 나누기는 요 슬러시입니다. 요거 슬러시. 그 한영키 위에쯤 보시면 물음표 있는 데 있죠.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슬러시. 네. 요게 나누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자동차 대수를 구하기 위해서 count if를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씁니다. COU 적으시면 위에서 네 번째 COUNT if 있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할게요. 자, 얘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count if 하고 가로 열고 나왔으면 요 앞에 fx 누를게요. 이거 fx 누를게요. 요거 누르면 창이 뿅 뜨죠. 자, 얘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range가 범위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가 미국 자동차 대수를 구하는 거죠. 미국 적혀 있는 범위가 어딥니까? 여기죠. 자, 여기를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칸에는 자자자자자자 했고, 그죠? 두 번째 칸 크리테리아, 우리가 뭐에 대한 대수를 구하는 겁니까? 미국이죠. 그럼 아까처럼 미국 적혀져 있는 글자 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수 몇 대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지금 보이죠? 2대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은 이 2에서 아까 합계 나눈 걸 나누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확인해 볼게요. 그럼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저도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제일 헷갈려해요. 왜냐면 아까 이제 함수가 이렇게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거는 D가 붙어 있고 어떤 거는 D가 안 붙어 있고 어떤 거는 범위 어떻게 했더라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네, 처음에 하면 다들 울상입니다. 이렇게 모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시험지를 계속 하시다 보면 똑같은 함수가 계속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습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나마 쉬운 문제 한 문제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5번 해보겠습니다. 네, 5번은 최대 배터리 용량. 예, 배터리 용량 중에서 가장 큰 값 구하는 거죠. 맥스입니다. 예, 이거는 바로 해보겠습니다. 맥스는 그냥 범위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최대 배터리 용량 옆에 클릭하시고는 하시고 영어 MA 쓰시면 자, 위에서 두 번째 맥스 나옵니다. MAX 더블 클릭하고요. 최대 배터리 용량이니까 배터리 용량 범위를 집어넣어 주시면 끝입니다. 여기 86.0부터요. 90.0까지 드래그하고 그럼 배터리 용량이라고 글자가 적힐 거예요. 왜? 우리가 1번 문제에 보면 이름 정의하는 게 있지요. 그 문제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키 하세요. 그러면은 가장 큰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함수. 자, 마지막 함수는 우리 그 1번 문제에 보면 여기 목록 만들죠, 여러분. 이걸 왜 만드냐면 이 목록에 따라서 이 가격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가격을 나오도록 하게 하는 함수가 저희 시험지 보면 VLOOKUP이라는 함수입니다. 예, VLOOKUP은 자, 무조건 6번은 VLOOKUP이에요. ITQ 함수는. ITQ 엑셀은. 네, 그래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격 구하는 곳에 클릭하고요. 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VL 쓰시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VLOOKUP 나오거든요.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이건 좀 넣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내겠습니다. 자, 4칸이 나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칸은 뭐 넣어줘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앞에 목록 만들어 놓은 거 있죠. ID.7 얘에 대해서 가격이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대상입니다.
얘가 기준인 거죠. 얘가. 그래서 우리 여기 목록 만들어 놓은 거 id.7 적혀 있죠. 얘를 클릭하세요. 얘를 뭐 선택을 했을 때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클릭하세요. 여기 두 번째 칸에 클릭하세요. 자, 테이블 어레이 돼 있죠. 이거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들의 모든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모델명을 선택했을 때 가격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칸에는 모델명 제목 넣으면 안 돼요. id.7부터 가격 끝까지 8,900만 원까지 드래그 합니다. C5번부터 H12번까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id.7부터 요까지 드래그 했는데 이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를 내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세 보면 1, 2, 3, 4, 5, 6번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칸에는 6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6.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누를게요. 네 번째 칸은 일단 0 졌습니다. 예. 네,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Vlookup에서 네 번째 칸에 0을 적으면 항상 일치하는 값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ID 7이면은 6,500만 원만 나와야 된다. 라는 거지. ID 7이랑 좀 비슷한 거, 뭐 6,8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표에서 내가 선택한 값과 완전히 일치하는 값만 나오게 하는 거는 0인데 만약 여기다가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1을 적어주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비슷한 값을 내주는 거예요. 답이 틀려져 버리죠. 근데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제가 선생님이고 여러분이 학생이면은 여러분이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이 이제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90점에서 100점까지는 A를 주고 그 다음에 80점에서 89점까지는 B를 준다. 그러면 그런 범위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약간 범위가 모호합니까? 모호하잖아요. 그런 거는 맨 마지막 칸에 1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틀린 건데 저희 시험지는 무조건 0입니다. 자, 확인할게요. 그러면은 나오죠. 6,500. 그럼 이제 해봐야 돼요. 여기 ID 7에 클릭해서 옆에 목록 버튼 보이시죠? 눌러가지고 다른 모델도 한번 눌러봅니다. 바뀌는지. 잘 바뀌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ID 7로 해놓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6번 문제는 무조건 Vlookup이에요. 무조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외우십시오. 이렇게 4칸. 네. 첫 번째 앞에 거,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열번호, 네 번째 0. 이렇게. 예, 보통 이렇게 많이 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조건부 서식이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제가 안 지웠습니다. 안 지워서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기 VW1423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자, 위에 조건부 서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규칙 지우기라고 있어요. 그러면 선택한 셀에 규칙 지우기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 누르세요.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에 선택한 셀에 규칙 지우기 눌러주면 파란색이 없어질 거예요. 이 파란색이 원래 조건부 서식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뭔데 그러냐 제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여 연비가 6.0 이상인 행전체에 끌골 파랑 굵게 나오게 하시오. 무조건 7번도 이렇게 나와요. 색깔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까 예제 열면 다 파란색으로 돼 있죠? 예, 무조건 파랑이에요. 그래서 파랑 굵게인데 이 조건만 틀린 거지. 예, 뭐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고 뭐 미만일 수도 있고 예, 보통 이상 이하입니다. 예, 그러면 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연비가 6.0 이상인 거 바로 해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 범위를 지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항상 이 범위입니다. 자, 제목 빼고요. VW1423부터 아마 드래그 돼 있을 거예요. 2024년까지 이렇게 하고 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누릅니다. 밑에 새 규칙 누릅니다.
그럼 창이 뜨죠. 그러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고 다음 수식이라는 글자 밑에 칸에 클릭하세요. 여기다가 저희가 수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자 지금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연비가 6.0 이상인 거죠. 그럼 연비의 첫 번째 숫자 얼마입니까? 7.2죠. 네, 7.2 클릭하세요. 자, 여러분 7.2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절대참조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7.2도 비교해봐야 되고 G5번, G6번, G7번, G8번, G9번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얘가 절대참조가 다 되어 있으니까 G열은 다 똑같은데 5번은 고정하지 말자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키보드 F4번 키보드 있죠? 그거를 이제 잠깐만요. F4번 키보드를 한 번, 두 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여기 G열만 앞에 고정 표시가 붙고요. 오행 앞에는 고정 표시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6.0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네, 이렇게 크거나 같다 6.0 저처럼. 네. 그러면 이제 얘가 하나씩 비교하면서 6.0보다 큰 거를 크거나 같은 걸 찾겠죠. 그 찾은 거를 어떻게 한다? 글자를 파란색으로 하고 굵게 해라 라는 겁니다. 자, 다 적으신 분은 밑에 서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죠? 네, 서식 눌러볼게요. 서식. 그럼 창이 뿅 나오고요. 여기 굵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굵게 안 나오면 위에 글꼴 누르시면 굵게. 그 다음 밑에 색 자동 있죠. 자동 누릅니다. 자동. 자, 색깔은 무조건 밑에 표준색에서 파랑 하셔야 됩니다. 표준색에서 파랑 이거 여기 딱 되면 파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해주셔야 돼요. 예, 됐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확인 눌러서 나오고 확인 눌러서 나오면 이제 6.0 이상의 애들만 다 파란색이 되는 거죠. 무조건 6번, 7번은 똑같이 나옵니다. 6번은 브이로거, 7번은 이렇게 조건부 서식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1번, 2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2작업, 3작업, 4작업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작업이 제일 점수가 많습니다. 함수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 지금 1작업이 240점이거든요. 예. 500점 만점인데 거의 반절 이상 하죠. 예. 1작업만 완벽하게 해도 자격증이 나옵니다. 등급은 C지만 네, 자격증이 1작업 나와요. 애들이 대부분 2작업은 조금 못할 수도 있는데 3작업은 엄청 잘하거든요. 애들이 80점 먹고 가죠. 그 다음에 보통 엑셀 하는 애들은 파워포인트 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럼 4작업도 엄청 잘합니다. 왜냐면 그래프 했었거든요. 파워포인트에서. 예. 그래서 3작업, 4작업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4작업이 또 점수 많거든요. 100점. 네. 그러면 이제 어찌되면 B등급 정도까지는 나와요. 어찌어찌 하면. 그래서 근데 일단 1작업 잘해야 되죠. 예. 그래서 1작업을 잘해줘야 2, 3, 4작업에 영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함수 해봤는데, 자, 그러면 저희 요거 이 파일 닫고요. 저희 이번에는 똑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글 엑셀 B형 모본 답안 있죠. 바로 보이실 거예요. 106번 폴더 열려 있으실 거고, 한글 엑셀 B형 모본 답안 열어볼게요. 네, 저는 문제지도 같이 열겠습니다. 네. 집에서도 여러분이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워야 되겠죠. 예, 이 부분 지웁니다. 이 부분 제가 지금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하나씩 예, 지워주면 되고 제가 표시를 할게요. 네. 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딜리트 키 드래그 하셔가지고 딜리트 키 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도 한번 지어볼게요. NA23-23부터 쭉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파종적기까지
위에 조건부 서식 누르면 규칙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서 예, 선택한 셀에 규칙 지우기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함수 하는 거죠. 네. 자, 문제지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그러면 아까 우리 해봤던 걸로만 해볼까요? 여기 이제 새로운 함수 말고 지금 1번은 제가 안 하고요. 요거 쉬운 거부터 해볼까? 여기 3번부터 해볼게요. 최저 높이 돼 있네요. 정의된 이름 높이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해가지고 min 돼 있죠. 요거는 범위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구하는 함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함수는요, 그냥 범위만 넣어주면 됩니다. 예,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최저 높이. 그럼 최저 높이 구하는 옆에 칸에 여기 클릭을 하세요. 최저 높이 옆에 칸에 자 해볼까요? 는 하시고 min 하면은 밑에 min 나오죠. 미니멈. 더블 클릭하고 뭐 넣으시면 돼요? 여기 는 하고 민 해가지고 가로 열었잖아요. 뭐 넣으면 돼요? 그치? 높이 범위 있죠? 50부터 10까지 드래그하고 그럼 높이 들어가죠? 가로 닫고 엔터키 치면 되죠. 그러면은 제일 작은 숫자 나오죠. 됐습니까? 그 바로 밑에 거 해보겠습니다. 흰색 꽃의 주문 수량의 합계죠. 예, 요거는 이제 어떤 함수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까 우리 잠깐 해봤던 거 sum if 해보라고 합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흰색 꽃의 주문 수량 합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클릭하시고 는 하고 sum 쓰면은 자, 위에서 두 번째 sum if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위에 fx 누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흰색 꽃 찾아야 돼요. 흰색 꽃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셀 이름 말해 보실까요? D 5번부터 D 12번까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칸 크리테리아 조건이죠. 이 범위 중에서 뭐 찾는 겁니까? 흰색. 그럼 흰색이 D 6번 셀에 흰색 적혀 있죠. 클릭.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그럼 흰색 꽃 찾아서 어떤 거에 합계 구하는 겁니까? 주문 수량이죠. 그러면 세 번째 칸의 주문 수량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셀 이름 말해보세요. F5번부터 F12번까지. 그러면 다 됐어요. 얼마 나옵니까? 96.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sumif는 이렇게 하는 거다. 네. 그 다음 저희 6번 한번 해볼게요. Vlookup. 네. Vlookup은 문제를 안 읽어봐도 돼요. 어차피 뭐 하는 거냐면 이 앞에 관리 코드에 대한 주문 수량이 나오게 하는 거죠.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하고 는 하고 VL 써요. 그럼 Vlookup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 위에 FX 누르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칸에는 제가 뭐 넣으라고 했습니까? 앞에 이 목록 있죠, 목록. 얘를 클릭합니다. 얘를 선택했을 때 얘를 찾는 거예요, 얘를. 자, H14 셀 들어갔습니까? 두 번째 칸 클릭합니다. 자, 두 번째 칸에는 여러분 관리 코드랑 지금 잠깐만요. 여기 관리 코드랑 주문 수량 계획까지 들어가야 되죠. 모든 범위가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칸에는 셀 이름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치? B5번부터 어디까지? F12번까지. 예, 주문 수량 계획 끝까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B5번부터 F12번까지 드래그 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그 열번호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주문 수량 계가 나와야 되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5라고 적어주자. 세 보면 돼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칸은 뭐 적어라 했습니까? 0. 예, 0 적어야 돼요. 그럼 나옵니다. 58 이렇게 나오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목록 눌러서 한번 바꿔보자. 올바로 나오는지. 나오죠? 그럼 다시 첫 번째 목록으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7번. 7번은 조건부 서식이죠. 그죠? 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주문 수량이 50개 이상인 행전체에 글꼴 파랑 굵게 하시오. 또 똑같이 나오죠.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주문 수량 50개인 것만 포커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건부 서식할 때는 범위는 항상 여기 B5번부터 쭉 요까지 함수 여기 밑에 함수 부분 안 들어가는 데까지, 그러니까 제22번까지죠.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위에 조건부 서식 누른다. 세규칙 누른다. 그 다음에 창이 나오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른다. 예, 이거예요. 그냥 마지막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수식이 칸에 클릭한다. 클릭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요 문제처럼 하면 되죠. 주문 수량이 50개 이상이니까 주문 수량 제일 첫 번째 게 얼마입니까? 58이죠. 58을 클릭했더니 절대 참조되네. 그래서 키보드 F4 키보드를 두 번 누른다. 땅땅. 왜? F4, F5, F6, F7, F8 이렇게 비교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상이네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얼마 이상? 50 적어주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서식 들어가서 굵게 색깔은 파랑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50 크거나 같다 50 적어주신 분은 서식 들어가서 자, 굵게 누르고 색 자동 눌러서 표준색의 파랑 누르고 확인하면 그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죠. 예. 그래서요, 그 혹시 여러분이 1번에 함수하다 보면은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 모르는 거 있어도 이 7번까지는 해놔야 돼요. 7번. 네. 7번 무조건 하고 2작업, 3작업에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돼요. 알겠죠? 예. 7번 안 하고 하시면 다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7번까지 하고 이제 모르는 함수 잠깐 놔두고 이제 이거 아까처럼 2작업 할 때 B4에서 H12까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2작업에도 붙여넣고 3작업에도 붙여 넣으시는 거죠. 예.